자, 오늘 제목은 미완의 차계부라고 해놨는데 완성을 사실 시키질 못했습니다. 완성은 시키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프로세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같이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차계부라고 하는 것은 차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앱이죠. 제가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카로그라고 하는 앱이에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날짜가 자동으로 찍히고, 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마를 넣는지, 그리고 몇 갤런을 넣는지, 그리고 현재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기름 넣은 것뿐 아니라 타이어 리플레이스먼트 같은 이런 그 유지비, 관리비, 뭐 이런 비용들을 여기에 이제 쭉 기록을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썼는지, 1년 동안 내가 몇 마일을 달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을 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셀폰으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매번 기름을 넣을 때마다 이 앱을 사용해서 기록을 하고, 수리를 했다든가 그랬을 때는 이제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기록을 해 놓으면서 그 기록도 남기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그런 자료들이 내가 필요할 때 다시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노션을 한번 같이 하면서 이런 차계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이 강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목에서도 나온 것처럼 아직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충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제 기능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 차계부에서 하려고 하는 기능은 날짜를 입력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는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주유비, 그리고 관리비, 그리고 보험료,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로 만들고, 그리고 현재 마일리지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주유량을 입력하고, 얼마를 냈는지 입력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별 또는 연도별로 내가 그 지출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만들어진 그 차계부인데요. 차계부는 특별히 이 입력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입력란에 여기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이렇게 누르면 메모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 생각엔 이거를 그냥 주유소 같은 경우는 주유소 이름을 그냥 넣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뭐 BP 뭐 이렇게 넣고, 그리고 그 차가 여러 대가 있을 때 그 차를 이렇게 여러 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를 이렇게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주유비, 관리비, 보험료, 기타 이런 걸로 해서 주유비를 선택을 하고, 날짜는 이거를 오늘로 찍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이거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동으로 현재 날짜로 이렇게 찍힐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현재 마일리지가 92,000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유량은 예를 들어서 16.9 갤런을 넣었다. 그리고 금액은 뭐 65불을 냈다. 그리고 영수증은 이건 이제 셀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요. 월별 집계표는 이게 지금 2023년 8월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스 가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주유량을 이만큼을 했는데 금액이 이만큼 나왔으면 그 가스 가격은 지금 요만큼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서 여기서 이제 입력 완료를 누르면 여기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 밑에 이 리스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7월 달에, 8월 달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누적이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주유비가 이렇게 있고, 관리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타, 그리고 이제 월별 집계표로 해서 각 월마다 총 얼마를 내가 이 차량을 위해서 지출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차계부예요. 이런 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식 나눔 강좌 제 9강에 거기에 보면 이 매뉴얼이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을 한쪽에 틀어놓고 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같이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저희 서재
노션이고요. 제일 먼저 여기 옆에 이 사이드바에서 페이지 추가를 하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하나가 생기면 여기다가 이제 실제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차계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해놓을 거예요. 자, 이제 백지에서 아까 봤던 그 형태의 앱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좀 꾸미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이거를 했고요. 자, 꾸미기 위해서 아이콘을 한번 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차계부 있는 이 제목의 위쪽에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아이콘 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아이콘 추가를 한번 누르시면 그럼 여러 개의 아이콘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차라고 하는 걸 검색을 하면 여러 개의 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를 하나 이렇게, 아이고, 경찰차네. 아무리 그래도 경찰차는 좀 그렇죠. 차로 해서 이런 아이콘을 여기다 추가할 수 있어요. 또는 이것을 눌러서 여기에 아이콘, 이모지 말고 아이콘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차를 검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단색으로 나와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여러 개의 색깔,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가셔가지고 만약에 내가 자동차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제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여기에 클릭을 하셔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파일 업로드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 flaticon.com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flaticon.com 여기는 이제 무료 아이콘을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그 카라고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여러 아이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미지 주소 복사, 이미지 복사가 아니라 이미지 주소 복사,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하면 그리고 여기 차계부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 그리고 나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 아이콘이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모지에서 또는 여기 아이콘에서 사용자 지정에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이미지에 링크를 붙여넣는 방법으로 이 아이콘을 여기다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마우스를 이 위에다 가져다 대면 여기 커버 추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커버라고 하는 것은 이 뒷 배경인데 이 배경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커버 변경을 누르시면 여러 개의 그런 이 커버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제공되어 있는 거 말고도 여기에 보면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업로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파일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거기서 했듯이 링크를 좋은 사진의 링크를 갖다가 붙여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문스플래시라고 하는 그 무료로 고퀄리티의 사진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파라고 하든지 그래서 사진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배경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위치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위치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이쁜 걸로 이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콘도 만들고 그리고 이 커버도 만들어 놓으면 내가 뭔가를 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들 겁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두 개거든요. 하나는 카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다른 하나는 마이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카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용도는 뭐냐면 이게 카로그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아까 그 입력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예요. 거기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 메모라고 하는 것에다가 간단한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이 데이터베이스 요 하나하나의 페이지의 제목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인 마이카에서 그 자료를 가져오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은 마이카는 없는 상태로 나중에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메모, 카테고리, 날짜,
현재 마일리지, 주유량, 금액, 영수증, 그리고 입력 완료, 여기까지를 먼저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성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점 6개가 나와 있는 이것을 하나의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블럭 옆에 플러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거리는 데서 키보드 그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그 기본 블럭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래로 쭉 내려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써져 있는 것 중에 전체 페이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전체 페이지와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은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 하나 전체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게 페이지에 다른 것들이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이거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페이지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라서 얘는 옮길 수도 없고 다른 것도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집어넣을 수도 없는 것들은 이 전체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을 카로그라고 해서 자동차에 대한 내가 돈을 지출을 한 그 내용에 대한 로그를 작성하는 그런 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한번 매뉴얼에 다 써놨는데요. 제목을 카로그로 바꾸시고 이제 이 이름 대신 메모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출에 대한 그런 간단한 메모를 적는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요. 그리고 이 태그라고 하는 속성은 카테고리라고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태그를 카테고리. 여기 카테고리에는 자, 다시 한번 여기 제목을 클릭하셔가지고 속성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속성 편집에 들어가 보시면 카테고리를 어떤 카테고리들을 사용할 것인지 특별히 이 지금 카테고리는 다중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중선택. 그런데 이 다중선택은 여러 개를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 다중선택 말고 선택으로 그냥 단순한 선택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택으로 바꾸고 그리고 옵션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사용할 주유비 엔터 치시고 관리비 엔터 치시고 여기에 플러스 다시 눌러서 보험료 엔터 그리고 기타 엔터. 자, 이렇게 해놓으면 4개의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카테고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플러스가 있는데 이 빈 칸에 플러스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날짜를 입력을 할 거예요. 이 날짜라고 하는 것에 유형이 있어요. 자, 유형이 지금 날짜로 되어 있는데 날짜라고 하는 이 유형을 클릭을 해보시면 유형을 다른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날짜가 있고 그리고 생성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것이 날짜고 그리고 생성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만드는 그 순간을 얘가 기억을 해서 생성일시로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생성일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어차피 기름을 넣을 때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바로 넣는 거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굳이 내가 오늘 날짜를 지정을 해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성일시로 선택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마일리지. 그래서 지금 내가 계기판에 현재 자동차 계기판에 몇 마일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 표시는 텍스트예요. 내가 글자들을 쓸 수 있는. 그런데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숫자로 표시되기 때문에 유형을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서 주유량, 내가 얼마를 주유를 했는지에 대한 주유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로 하고요. 자, 그리고 금액, 얼마를 넣었는지 이것도 유형은 텍스트가 아니라 숫자. 금액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 형식을 지금 여기 이제 미국 달러로 아니면 이제 각 나라에 원하는 규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수증이라고 해서 만드시는데 이것의 유형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유형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파일과 미디어로 하면 내가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얼만큼을 넣었는데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지금 갤런당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다시 눌러서 여기에 유형에 보면 수식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이것은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수식의 편집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거는 수식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여러 함수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현재 금액 클릭을 하고 컴퓨터에서는 나누기라고 하는 것을 슬래시로 표시를 해요. 슬래시 그리고 주유량 이렇게 해서 여기에 완료가 뜨면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식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주유량을 16갤런을 넣었다. 금액이 60불이다. 그러면 수식이 1갤런당 3불 75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카로그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이 메모가 제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주유소 이름 뭐 이런 거 넣어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는 여기서 이제 주유비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 마일리지. 일단은 이것은 지금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은 지금 실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바깥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세 개가 선택이 되면 그냥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 6개 있는 데를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삭제 또는 여기에도 그 삭제 버튼이 있네요. 자, 삭제를 누르시고 일단 다 없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차계부에 카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전체 페이지로 하나가 생겼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마이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마이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차가 2대 이상일 때, 저희 집도 지금 차가 2대인데 차가 2대 이상일 때 같이 그 차계부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 만약에 차가 한 대면 굳이 마이카라고 하는 것은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테스트 삼아서 슬래시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하고 여기에 인라인과 전체 페이지 중에 전체 페이지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같은 그런 이 새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에다가 마이카 제목을 집어넣고요. 여기서는 이제 태그는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태그가 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태그는 사실 별 도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태그는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것처럼 내가 필요 없는 속성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필요 없는 속성은 그냥 삭제해서 버리셔도 되고요. 또 새로 플러스 눌러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차량명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차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차량 모델, 그리고 차량 번호, 그 빈 넘버, 그리고 뭐 등록 갱신일 이런 것들도 뭐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차량 검사 예정일, 그리고 뭐 보험사, 보험 팔러시 넘버, 그리고 그 보험 만기일 뭐 이런 것들을 이 차량별로 관리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노션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전체 차량이 언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보들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별히 여기 이제 등록 갱신 예정일 뭐 이 보험 만기일 뭐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 수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하는 데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그 계산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을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차량명으로 저희 집에는 이제 소렌토가 있고요. 티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차량명, 별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속성을 차량 모델 좀 디테일하게 제대로 된 이거는 이제 텍스트로
참고로 여기에 그 유형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텍스트, 이 텍스트는 뭐 글자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숫자 집어넣을 수 있고요. 선택과 다중 선택은 내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개의 항목들 중에서 이 선택은 하나만, 그리고 다중 선택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지 않았다, 시작했다, 진행 중이다, 그리고 끝났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상태를 이 상태 유형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계획 중,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진행 중,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완료.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책을 먼저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준비 중, 그 다음에 뭐 책을 읽고 있다, 읽는 중, 그리고 다 읽었다. 그러면 뭐 완독, 다 읽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태는 그 세 가지 상태로 이렇게 표시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날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날짜는 이렇게 연월일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해서 달력으로 나오는 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페이지를 공유해서 같이 여러 사람들과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은 누구 담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해놓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어나운스가 같이 되고, 그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업무 분담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파일과 미디어는 아까 영수증처럼 이렇게 뭔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체크박스. 아까 여기서 체크박스를 안 만들었네요. 조금 이따 다시 이거 만들도록 하겠고요. 체크박스는 완료했다,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런 것을 나타내는 체크박스고, 그리고 URL은 뭐 링크 주소, 그리고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수식 아까 했었고요. 관계형과 롤업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 일시, 생성자, 이건 사람이고요. 그리고 최종 편집 일시, 최종 편집자. 이 최종 편집 일시와 생성 일시는 자동으로 그 날짜가 저장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날짜는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생성자와 이 사람이고요. 최종 편집자, 이것도 사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로 어떤 작업을 여기에 이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지만 이거는 생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종 편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 입력되는 거, 그리고 이것은 지정해서 사람을 입력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는 일단 차량 모델은 텍스트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뭐 이런 것들, 빈 넘버, 이것도 텍스트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날짜가 되겠죠. 자, 방금 전에 이거를 그냥 바로 했더니 얘가 수정이 돼 버렸네요. 자, 플러스 눌러서 아까 빈 넘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자, 차량 모델 소렌토는 풀 모델로 기아 소렌토, 그리고 뭐 옵티마는 또 기아 티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기다 이제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카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요. 자, 다시 여기 차계부로 돌아가 보시면 카로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이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 앞에 보면 이게 페이지 아이콘인데 이 페이지 아이콘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까 나온 것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카로그니까 리스트, 내가 작성을 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마이카도 차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떤 기능들인지 이 아이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점 6개를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가져가서 이 카 로그 옆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면 세로 줄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다 내려놓으면 이렇게 두 단으로 형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을 여기다 놓으면 세 단, 네 단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점 6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색깔에서 배경색을 뭐 지정을 하나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파란색 지정을 하면 이렇게, 그리고 마이카도 색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폭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위에 점점점을 눌러서 전체 너비,
이걸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해서 내가 화면을 넓게 쓰면 넓게 볼 수가 있어요. 카로그 이것도 내용들이 좀 길게 되면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때는 항상 페이지에서 전체 너비를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카로그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었죠? 플러스 눌러가지고요. 입력 완료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를 만드시고요. 유형을 체크박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다 이제 입력 작업을 해야 될 텐데요. 입력 작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로그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아까 그 마이카랑 이 카로그를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주유를 했는데 어떤 차에 주유를 했느냐, 내가 2대 차가 있을 때 어떤 차에 주유를 하는가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아니 차량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번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속성에서 텍스트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관계형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이 관계형 속성을 눌러주시면 얘가 어떤 거랑 연결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얘가 카로그인데 마이카랑 같이 연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관계형 추가를 하는데 여기서 이게 마이카에도 이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추가를 하지 않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카로그에서 마이카의 것만 참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차량명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 옵티마, 소렌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차계부에 다시 여기에 마이카에 들어가서 요 세 번째 거 항목은 지금 비어 있는 거니까 삭제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다시 카로그에 들어가서 차량명을 선택을 하시면 옵티마, 소렌토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선택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롤업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를 만들어서 관계형을 차량명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거를 또 가져올 거냐, 차량 모델, 뭐 차량 번호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에서 차량명을 만약에 소렌토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롤업으로 해서 그 차량 모델명이 이렇게 나와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다른 자료를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롤업을 그 차량 모델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이콘이 이렇게 돋보기로 되어 있는 것은 롤업이고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차량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롤업은 지금 여기에서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세싱을 봤을 때 메모는 어디에서 뭐 기름을 넣었다, 뭐를 했다, 뭐를 샀다, 뭐 이런 내용을 쓸 거고요. 그럼 무슨 차를 할 거냐 해서 차량명을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다, 그리고 날짜 이렇게 나가는 그런 프로세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량명을 이 앞으로 이렇게 좀 당겨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샘플이니까 삭제를 해버리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그 카로그가 다시 완성이 되었는데 이 카로그를 가지고서 여기에 차계부를 입력하는 이 칸을 만들어 놨는데 이 칸은 뭐냐면 내가 지출한 그 내용을 입력만 하는 그런 섹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입력만 하게 되고요. 여기서 입력이 끝나면 여기서는 사라지고 이 밑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것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의 링크 기능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로그 옆에 이 점 6개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링크 복사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링크 복사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밑에 클릭을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멘션, 이것은 링크로 거기로 가는 그런 링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자, 이 카로그가 똑같이 여기에 하나가 생겨났어요. 똑같이 그렇게 생겨났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지 입력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카로그를 이 밑에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놓겠습니다. 일단 그럴 때는 이거를 복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걸 두 개를 해놨는데 이 밑에서는 실제 리스트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입력만 하도록 해놓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이제 필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필터, 마우스를 이 데이터베이스 위에다 올려놓으면 필터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필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차량명을 옵티마 소렌토 중에 소렌토로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소렌토만 검색이 돼요. 그리고 필터를 추가해서 입력 완료에 체크되지 않음을 이렇게 해놔요. 자, 이렇게 지금 두 개의 필터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다 새로 만들기 또는 여기에 새로 만들기 아니면 여기에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새로 만들기가 만들어지면 자, 날짜 자동으로 됐죠. 그리고 어차피 여기는 지금 소렌토만 할 거기 때문에 소렌토도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메모에다가 주유소 이름, 그래서 뭐 이제 엑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한다라고 치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주유비, 그 다음에 현재 마일리지, 예를 들어서 뭐 92,000, 그 다음에 주유량 16갤런, 그 다음에 금액 65불, 그리고 영수증은 클릭하셔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셀폰으로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니까 사진을 찍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스캔해서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자, 수식 여기 나온 것처럼 금액이 65불인데 16갤런을 넣었으면 1갤런당 4불 06이다 라고 이렇게 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력 완료에 내가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서는 사라져 버리고요. 여기 밑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주유, 엑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소렌토 자동으로 됐고요. 카테고리, 주유비, 날짜, 현재 마일리지 92,500, 주유량 15.7갤런, 금액은 여기서는 63불이다. 그 영수증 촬영해서 집어넣고요. 그럼 수식하면 얘는 4불 01전, 얘도 입력 완료 하면 여기서는 사라지고 밑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입력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표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이름 바꾸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계부 입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놓으면 여기에 차계부 입력이라고 뜨고요. 지금 이 카로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제목을 숨기기로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차계부 입력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이제 좀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게 콜아웃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슬래시 눌러가지고 콜아웃 이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차계부 입력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에 색깔을 배경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차계부 입력 옆에 이 점 6개 이거를 핸들을 이렇게 옮겨서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위에다 이제 올려놓고요. 자, 그럼 이 위에서는 차계부 입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소렌토만 계속해서 이제 하지만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다른 차를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여기에 필터를 소렌토가 아니라 옵티마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이 노션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이곳에 이제 같이 쌓이게 되겠죠. 자, 이거는 수리, 타이어, 교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관리비, 금액은 250불. 여기서는 이제 다른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입력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타이어 교환, 관리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액세서리를 구입을 했어요. 소렌토, 카테고리는 기타, 금액은 50불, 입력 완료. 이렇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 쌓이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것은
여기에 이제 쬐끄만한 화살표가 나와 있는 이것은 가상본이에요. 얘도 가상본이고 얘도 가상본이에요. 이 카로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형태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보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내 용도에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형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이 가상본의 그 가장 장점이죠. 자,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우리가 이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한번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서 레이아웃이 있는데 레이아웃이 지금 표로 돼 있어요. 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런 걸로. 근데 이것을 누르셔가지고 보드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보면 그러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그룹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가지고 그룹을 할 거냐. 지금 카테고리로 지정이 돼 있어서 카테고리 4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룹화 기준을 카테고리가 아니라 날짜로 선택을 합니다. 날짜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날짜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상대적 날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그냥 월별. 그러면 2023년 8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8월밖에 없으니까 8월만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9월에 나오면 여기에 이제 또 9월, 여기에 10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액세서리 구입, 뭐 타이어 교환, 기름 넣는 거 이렇게만 있는데 이 내가 얼마를 썼는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지금 이 제목 하나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 개 표시됨. 근데 이것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금액에 여기 눈을 진하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액세서리 구입 50불, 타이어 교환 250불, 주유비 63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액세서리 구입한 거는 저기 기타고 타이어 교환은 관리비고 이거는 주유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서 보면 다시 그 그룹화에 아까 날짜별로 했는데 하위 그룹화가 있어요. 날짜별로 먼저 그룹을 한 다음에 그 밑에 또다시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여기에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8월 달에 관리비는 이렇게 썼고 기타는 이렇게 썼고 보험료는 없고 주유비는 이렇게 나갔다.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눈에 좀 거슬리는데 이런 거는 여기에 점점점을 눌러가지고 숨기기 그런 눌러놓으시면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사실 관리비랑 기타는 주유비에 비해서는 많이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유비를 위로 올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좀 수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점점점을 눌러서 먼저 속성 하위 그룹화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하위 그룹화 카테고리에서 4개가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이 나머지 3개를 일단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주유비가 지금 맨 위로 올라가 있죠. 그 상태에서 관리비 누르시면 주유비 밑에 관리비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이런 식으로 좀 수동이지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맨 위에 내가 원하는 그런 순서대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월별로 이 각 항목들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월별 집계표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월별 집계표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여기 앞에 화살표 같은 게 안 보이죠? 이것은 이게 데이터베이스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전체 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슬래시를 누르시고 데이터베이스 써놓으면 여기 인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럼 인라인은 여기다 그냥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월별 집계표라고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연, 월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월별 집계표에 지금 연, 월의 합계라고 이렇게 2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돋보기에는 아까 그 위에서 롤업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속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속성을 보면 지금 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다른 속성들이 있어요. 카테고리, 카로그.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연월은 내가 2023년 8월, 그리고 2023년 9월, 또 2023년 10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 월별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속성을 하나를 만들어 주는데, 속성이 뭐냐면 카 로그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오는 거예요. 관계형으로 카 로그를 가지고 오고, 이번에는 카 로그에도 이것을 표시한다. 카 로그에도 표시. 그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관계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카 로그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카테고리는 롤업으로 이 카 로그에 있는 롤업, 그래서 관계형을 카 로그에 있는 속성을 카테고리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목을 카테고리 이렇게 수정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합계. 그래서 이것도 롤업으로 카 로그에 있는 이 금액들을 다 합칠 거예요. 이 각 월에. 그래서 롤업으로 해서 관계형을 카 로그를 선택을 하시고, 속성을 하는데 금액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금액을 선택을 하고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계산을 합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죠. 8월에 0원 분명히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카 로그에 가서 보시면 지금 이 뒤에 월별 집계표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돼 있어요. 아까 여기서 쌍방향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월별 집계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액세서리 구입은 2023년도 8월 달 이거의 항목이다. 그리고 타이어 교환도 8월이다. 그리고 주유도 8월이다. 얘도 8월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8월에 액세서리 구입, 타이어 교환, 주유 2번, 이것은 기타고 관리비고 주유비다. 그리고 합쳐서 428불이다. 그런데 우리는 얘랑 얘를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월별로 총 얼마만 썼는지 그것만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에서 점점점 눌러가지고 속성이 4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카 로그라고 하는 속성과 카테고리라고 하는 속성을 안 보이게 해놓으면 월별 집계표에는 이렇게 연도, 월과 이 롤업으로 이 금액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롤업도 합계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간단하게 이 차계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월별 집계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제 다시 메모에서 액세서리를 또 하나 구입했다라고 치죠. 액세서리. 그다음에 소렌토, 카테고리는 기타, 그리고 월별 집계표는 이번 8월, 그리고 날짜는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액을 130불,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럼 여기에 기타에 130불짜리가 되고 여기에 합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차계부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셀폰에서 보게 되면 뭐 대충 이런 정도의 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셀폰에서는 메모 그리고 차량명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 카 로그에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고 여기에는 전체적인 집계가 나와서 내가 한 달에 차량 유지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자,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이 노션에서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이 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를 가계부로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예결산 시스템이랑 이런 것들로 더 확대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의 가장 기본은 어쨌든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여기 링크를 복사를 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것을 내가 보기에 편하게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8월 달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그런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하로그에서 이 날짜를 속성 편집 이 생성 일시로 안 하고 만약에 날짜로 해서 조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서리 구입은 뭐 오늘 했다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액세서리 구입은 7월 19일 날 했다라고 치고 타이어 교환은 9월 달에 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 주유비 이것은 뭐 8월 10날 했다라고 치고 그리고 이 주유비는 뭐 7월 달에 했다라고 치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저거는 좀 바꿔야 되겠네요. 7월 달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월별 직계표에서 2023년 7월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좀 수정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에 날짜에 맞게 얘는 8월이니까 8월에 들어가고 얘는 7월이니까 7월에 들어가고 얘는 9월이니까 9월에 들어가고 여기에 지금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7월이니까 8월은 빼버리고 자 얘는 8월 얘는 7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라고 그 예를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게 해 놓으면 차계부에서 보면 월별 직계표 지금 7월 달이 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렬이 있어요. 정렬을 연월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이 먼저 나와서 10월이 7월보다 먼저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얘를 07월, 얘를 08월, 얘를 09월 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7, 8, 9, 10 이렇게 나오겠고요. 만약에 이게 계속 그 추가가 될 때는 최신 것을 봐야 될 거니까 이렇게 10월 최신 것이 이 가장 위에 나오면 이렇게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렬을 통해서 정렬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중간에 보면 이게 좀 뭐가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보드고요. 그리고 그룹화가 날짜인데 날짜가 상대적 날짜가 아니라 월별 날짜고 정렬은 오래된 순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리고 하위 그룹이 있었죠. 카테고리. 그래서 카테고리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날짜 없음은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숨기기. 자 이렇게 해놓으면 자 7월 달에 주유비 관리비는 없고 액세서리 8월 달에 주유비 액세서리 그리고 9월 달에 타이어 교환 이 관리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항목들을 월별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은 이것을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8월이니까 사실은 뭐 실제로 한다면 8월까지만 이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9월 달이 될 때 2023년 09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여기에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입력을 할 때 그 월별 직계표에서 그 달 그거를 지정을 해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차곡차곡 알아서 데이터들이 쌓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는 여기에 카로그에서 실질적으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단순한 노트가 아니라 어떤 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한 기능을 가지고만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뭐 가계부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월의 예산이 얼마고 고정 지출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세세하게 지정을 해가지고 내가 그 지금 올해 돈을 너무 많이 이번 달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뭐 빨간색으로 표시가 이렇게 경고등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들기 나름인데 때때로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굳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 노션으로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제가 사용하는 그런 앱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잘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것도 괜찮죠. 그런데 반면에 노션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가 내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앱에서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그 영수증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다시 백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내가 한꺼번에 가져오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 걸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내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에 카로그와 마이카와 그리고 월별 집계표를 서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이 다른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이 자료들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들을 형성을 하던 것처럼 그 어차피 연도가 있으니까 차계부, 가계부 그리고 또 이 그 날짜와 관련된 그런 어떤 것들 뭐 그 일기 뭐 이런 것들까지도 또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일기와 그 차계부와 가계부와 뭐 그리고 통장 뭐 어떤 그런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일련의 모든 것들을 다 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지난번에 저희가 서재라고 하는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어요. 템플릿을. 그래서 서재에서는 책장에 그런 책들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독서록을 통해서 이런 독서의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때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일기와 연결을 시켜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책을 얼만큼 읽었다, 그 내용은 뭐였다라고 하는 것을 독서록으로 만들면서 일기로도 다른 것들, 뭐 사진, 오늘 있었던 어떤 사건들의 사진, 그 다음에 뭐 어떤 다른 기록,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차계부와 서재는 전혀 다른 거지만 어떻게 연결을 하다 보면 이것이 서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노션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엊그제 기름 넣었던 그런 영수증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계부를 이 앱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기름을 넣으면 기름을 넣는 그 사이에 이 앱을 켜가지고 오늘의 그 상태 마일리지를 적고 그 다음에 이 영수증을 받으면 여기 있는 금액이랑 얼마를 넣는지를 거기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까지를 그 주유소에서 그냥 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주유소에서 나와요. 물론 이제 주유소가 좀 밀려 있으면 나와서 근처에 있는 어떤 길가에다 차를 대놓고 그 작업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표시한 것처럼 내가 그날의 그 차의 마일리지만 영수증에 적어가지고 그 저녁에 와서 이거를 보면서 여기다 이제 차근차근히 입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해놓으니까 뭐가 좋냐면 내가 올 한 해 뭐 세금 보고할 때도 그 차 얼마를 탔는지 그런 마일리지를 그 계산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 분명한 기록이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한 뭐 10,000마일에서 12,000마일 탔을 거예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런 히스토리들을 만들어 놓으면 1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마일리지를 보고 12월 31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마일리지를 보면 대충 뭐 몇십 마일 차이 안 나게 이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내가 정리할 수 있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 영수증을 다 출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치면 여기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그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출력을 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정리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내 습관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차계부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필터와 정렬, 수식도 여기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아까 좀 거슬리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계산된 수식의 금액이 있죠. 자, 여기 수식을 눌러서 속성 편집을 눌러보시면 지금 이제 수식의 내용은 뭐였었냐면 아까 금액을 주유량으로 나누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소수점 밑에 몇 자리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숫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 미국 달러 이렇게 해놓으면 이 소수점 2자리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 수식도 가스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놔도 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예, 깔끔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경 데이터베이스랑 롤업이랑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낯설긴 하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해보시면 뭐 좋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내가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이제 해놓은 것처럼 이런 형태의 것을 만들겠다. 기능은 어떤 것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매뉴얼을 저는 이제 강좌를 하면서 이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처럼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도 좀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션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총 7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많은 그런 이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더 강력한 진짜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가스값이 얼마인지 요거 하나만 계산하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했지만 그거 외에도 더 강력한 그런 이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 강좌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강좌의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그래서 할 내용은 홈페이지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이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실질적으로 알려드릴 것은 구입한 도메인과 이 노션 페이지를 어떻게 연결해서 이 게시를 해서 홈페이지를 내가 이 노션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같이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또 같이 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